PLA 성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바이오 스티뮬레이팅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PLA 성분을 피부 속에 넣게 되면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요. 피부의 볼륨감과 피부의 타이트닝, 피부의 펌밍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PLA가 너무 과도한 콜라겐 증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 레필레오 PLA 50과 200은 타사 제품의 PLA와 달리 수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수화가 잘 돼야 주사도 용이하고 이 입자들의 뭉침 현상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필레오 PLA 50과 200은 수화가 잘 되고 기존의 PLA가 갖고 있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팅 이펙트는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훌륭한 효과와 그리고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주 용이한 주사 그리고 부드러운 슈팅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초보자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입자가 뭉쳐서 주사하다가 막히거나 갑자기 많은 양의 입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주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이가 필요하고요. 이 트레이 안에 이 알코올 솜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솜은 바이알에서 솔루션을 꺼내기 전에 이렇게 닦아주는 소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화에 필요한 생리식염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2% 리도카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인 제품인 레필레오 PLA 250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생리식염수를 안에다 섞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꺼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의 리도카인을 같이 믹스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화를 시키고 나서 믹스를 할 때 이 10cc 시린지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3웨이 커넥터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레필레오 PLA 200을 수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에 있는 바이알을 꺼내서 놓고요. 그리고 안에 식염수 9cc를 넣을 거라서 이 10cc 시린지에다가 9cc를 옮겨 담겠습니다. 이때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식염수 9cc를 10cc 시린지에 담습니다. 자, 이제 9cc가 준비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알의 뚜껑을 따게 되는데요. 뚜껑을 조심스럽게 따시고 반드시 이 안에 알코올 솜으로 입구를 깨끗이 소독을 합니다. 이렇게 소독을 한 다음에 준비된 식염수를 주사를 하는데요.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입자가 뭉쳐진 이 볼들이 있는데 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9cc를 잘 주사합니다. 이때 니들을 넣다 뺐다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에어를 다시 뽑아주면서 지속적으로 식염수를 주사해주고요. 9cc를 채우면 이 바이알 안에 대부분이 차게 되니까 니들을 서서히 뽑아주시면서 이렇게 주사를 하시면 정확히 9cc가 잘 들어갔고요. 이렇게 손으로 살짝 흔들어만 줘도 안에 있는 입자들이 물에 잘 녹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손으로 흔들 경우에는 1시간 정도의 수화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보텍스를 사용한다면 30분 정도만 돌려도 충분히 수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수화가 된 레필레오 PLA 200을 꺼내서 리도카인과 이 필러를 믹스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은 이제 시술 직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충분히 수화가 된 레필레오 PLA 200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손으로 믹스를 할 건데 양손으로 믹스할 때 이 커넥터와
시리인지 사이가 분리가 되면 우리가 솔루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는 루어락 시리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10cc짜리 루어락 시리인지를 21게이지 니들에 연결을 하고요. 이 루어락 시리인지의 장점은 이렇게 니들이 분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압력이 세도 이 니들과 시리인지 사이에 견고하게 락킹이 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윅스할 때 편한데요. 레필러 200을 PLA 200을 꺼내시기 전에 이게 실온에 분명히 한 30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다시 꼭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소독하시고 꼼꼼하게 소독하시는 것이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찔러서 이 안에 있는 솔루션을 꺼낼 건데요. 이렇게 꺼내다 보면 압력이 음압이 걸려서 잘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뽑은 다음에 에어를 살짝 삽입해서 넣으시면 에어를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양압을 만들어 준 다음에 솔루션을 꺼내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8cc를 다 꺼내야 되고요. 거기에 21게이지 니들을 다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리도카인 2% 리도카인을 뚜껑을 따고요. 역시 알콜로 소독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1cc를 꺼냅니다. 지금 제가 할 것은 이 8cc와 1cc 리도카인 그리고 레필레오의 라이트 버전인 HA 필러를 같이 믹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토탈 10cc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쓰리웨이 커넥터를 조심스럽게 밑에를 풀으시고 이 PLA 200을 연결을 시킵니다. 거기에 다 반대쪽 오프닝을 열어주시고 이 3웨이가 항상 위가 막힌 상태로 포지셔닝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공간만 서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걸 위로 올리거나 연결하시면 위로 용액이 세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여기서 에어를 살짝 빼주시는데 조금 주사를 하다 보면 여기에 용액이 살짝 맺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에어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제가 미리 뽑아 놓은 리도카인 1cc를 연결을 해서 밀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필레오 라이트를 1cc를 섞어 줄 건데요. 필러를 믹스하는 것은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 늘 한다기보다 볼륨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필러를 1cc를 믹스를 해주시면 총 10cc 중에 10%의 필러를 이제 함유하게 되는 거죠. 부드럽게 밀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는 필러가 있고 이 아래는 PLA 용액이 있습니다. 아직 섞이지 않은 상태죠. 이것을 지금 믹스를 통해서 섞어주게 되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이 시린지를 다시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왔다 갔다가 한 번의 패시지라고 할 수 있고요.
20번 이상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너무 빠르게 하시다 보면 이 중간에 커넥터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조심스럽게 믹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에 점도가 높은 필러와 점도가 없는 PLA 200의 용액이 서로 잘 믹스가 되게 되고요. 이것은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조심스럽게 믹스를 해주시면 잘 섞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시술 직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믹스가 잘 된 용액을 바로 시술을 통해서 환자 피부 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디자인을 할 건데요. 이분은 지금 이마의 중앙 부위는 비교적 좋은 컨투어링을 보이지만 이 외측으로 갈수록 약간 납작하고 측두부, 템플 쪽에서는 굉장히 오목한 페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중안면에서 이 인프라오비탈 에리아와 그다음에 이 어퍼칙 그리고 레터럴 칙이 전반적으로 좀 볼륨이 많이 꺼져 있어서 여기가 약간 좀 세깅되어 있는, 처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빵빵하게 볼륨을 주는 것보다는 적절한 볼륨과 그리고 스킨 타이트닝을 동시에 주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얼굴이 리주비네이션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앙은 지금 좋아서 굳이 건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레터럴 측면 쪽을 좀 채워볼 거고요. 이 PLA 200, 레필러 PLA 200을 사용하실 때 이마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초이스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마를 전체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넣을 때는 꼭 깊은 층이 아니라 그냥 서브큐 팻 티슈에 넣으셔도 충분히 잘 올라오게 됩니다. 이마와 템플의 경계가 템포럴 크레스트라는 선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만지면 이렇게 산맥처럼 각이 져 있죠. 이게 바로 이마와 템플의 경계고, 그래서 이제 템플을 채운다 그러면 이런 부위를 채우게 되겠고, 주로 미디얼 쪽을 채우게 되고요. 여기 이제 자이고마틱 아치가 있기 때문에 돌출이 되겠죠. 서양 사람들은 광대뼈가 많이 돌출이 안 돼 있어서 이쪽도 조금 채워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채울 부위는 여기랑 여기, 그리고 중안면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어퍼칙, 소위 말하는 앞광대. 근데 이 티어트로프는 가급적 채우지 않는 게 좋고요. 아주 소량이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너무 얕은 층에 많이 넣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꼬랑은 좀 피해서 앞광대와 또 팔자주름, 주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타이트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이분 여기 많이 꺼져 있죠. 여기, 그리고 이 측면밤도 좀 꺼져 있습니다. 사실상 중안면을 채울 때는 요 손가락 2개 정도의 너비로 이렇게 쭉 따라오시게 되면 이 부분을 다 채워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굳이 채울 필요가 없겠고, 그래서 어디를 채울지를 미리 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거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채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동양인의 경우는 앞광대, 그러니까 측광대, 옆광대가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를 굳이 채울 필요는 없지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여기가 밋밋하기 때문에 이 광대의 외측까지도 좀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마는 소량만 채우면 될 것 같고요. 관자는 좀 넉넉하게 채워야 될 것 같고, 앞광대, 팔자주름, 옆뺨, 뒷뺨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보통 이런 PLA 200을 치료하실 때는 특정 부위를 치료한다기보다 어떤 면적을 판단해서 치료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중안면과 또
밀부 상안면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목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러한 치료 범위가 결정이 됐을 때 어느 부위로 엔트리 포인트를 맞을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안면을 보면 이마의 외측을 채우는데 가운데보다는 이 측면에서 접근이 용이할 것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지면 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관자로 다이렉트하게 갈 수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의 엔트리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자 쪽을 접근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측과 내측의 뺨을 볼 때 하나의 엔트리 포인트를 가지고 전부 다 채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꼬리에서 수직선을 내리고 입꼬리에서 귓볼선을 만든 다음에 여기 엔트리 포인트에서 뒷뺨 쪽을 접근하면 편하고요. 그리고 이 미드 피필러리 라인과 이 만나는 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까운 위치에 두 개의 엔트리 포인트를 뚫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90도 정도를 다 커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엔트리 포인트를 뚫고 전체적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자, 먼저 이 이마 쪽에 약간 들어갈 거라서 이 수프라오비탈 러브를 살짝 마취를 할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여기 너치가 만져지고 이쪽에 너무 많이 마취할 필요 없고 소량만. So it's a little bit painful. 따끔. 한 0.2 정도 마취하시면 충분하고요. 사실 뭐 통증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취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 템플 쪽으로 올라오는 센서리 너브를 살짝 블록을 좀 할 건데요. 눈꼬리, 아이브로우 테일에서 연결되는 선으로 따끔팽 서브큐로 미드를 조심스럽게 살짝 넣으시고 살짝 뿌려주시면 템플 주사할 때도 많이 불편하지 않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인프라오비탈 러브를 살짝 마취를 할게요. 자. 따끔 페이퍼 이렇게. 자, 신경 마취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로 마취할 부분은 바로 엔트리 포인트 마취할 겁니다. 엔트리 포인트는 저는 따로 에피네프린 섞인 0.5% 정도의 리도카인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 엔트리 포인트는 이제 눈썹에서 한 2cm 상방 겨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엔트리 포인트를 마취하는 목적은 통증 조절보다는 멍을 예방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두 군데. 좋습니다. 자, 이제 마취는 다 끝났고, 보통 상중안면을 치료한다 그러면은 상안면부터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마를 먼저 치료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22게이지 캐뉼라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21게이지 니들로 엔트리 포인트 펑처, 스킨 펑처로 들어갈 건데요. 블리딩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킨 핀칭을 하고 베벨만 살짝 들어가게 펑처를 해줍니다. 피가 난다면은 지혈을 하고 지속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은 피부 밑에 신경과 혈관이 안 지나가고요. 뼈 바로 위로 깊은 층이 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슈퍼피셜 레이어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넣고자 하는 부위를 충분히 진입을 해서 넣을 때
살짝 천천히 넣어주시는데 이븐 인젝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슬로우 인젝션 해주셔야 적은 양으로 넓은 부위를 커버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 여기는 한 1에서 2cc 사이면 충분할 것 같고 1cc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가 워낙 볼륨감이 좋아서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마가 너무 납작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이렇게 젠틀하게 혈관이 많기 때문에 거칠게 시술하시면 멍이 많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스트로크에 한 0.1 정도만 넣는다 생각하시고 상당히 천천히 골고루 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코올 줄 거예요. 이렇게 넣은 부위와 안 넣은 부위가 연결이 매끄럽게 되도록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마는 1cc만 넣고요. 아마 템플은 2cc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템플을 접근할 때 레이어는 인터파셜 레이어, 그러니까 사실은 레이어 4지만 여기서는 슈퍼피셜 레이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스킨을 이렇게 핀칭하고 들어 올려주면 슈퍼피셜과 딥 템포럴 파시아가 분리되죠. 그 사이를 니들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원하는 레이어에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를 이제 계속 핀칭을 한 상태에서 캐뉼라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캐뉼라를 들어 올렸을 때 비교적 캐뉼라 모양이 잘 보이고 안에 공간이 루스하기 때문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뿌려주기가 편한데 바로 천장에는 이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역시 되게 젠틀하게 주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맥, 이 바운더리 라인을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좀 커버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은 다이섹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필러들 이 PLA 200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고 결국은 아래로 마이그레이션 초기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위쪽에 많이 뿌려주시면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주세요. 이분은 관자가 많이 꺼져 있어서 2cc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1cc로 커버가 잘 되는 편입니다. 너무 거칠게 주사한 다음에 힘겹게 마사지를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아주 골고루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실 때는 이 입구로 다시 용액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지그시 눌러주는 식으로 마사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넘줄까요? 이게 워터리한 용액이기 때문에 살짝 스물스물 흘러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로 엔트리 포인트를 막아주는 편이고요. 감염 예방도 되고 솔루션의 리키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면을 살짝 보면 상당히 좀 이미 매끄러워진 게 보이시죠? 좌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느껴질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칙으로 내려올 건데 이 칙에서 그러니까 미드 페이스에서도 레터럴 먼저 하고 미디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cc를 사용할 건데 지금 벌써 3cc를 썼으니 7cc를 여기서 잘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쪽에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4에서 4.5 여기는 3에서 2.5 이렇게 대략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측을 먼저 겨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22게이지 캐뉼라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23게이지 캐뉼라도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쪽을 먼저 채울 건데 여기에는 약간 덴스한 구조고 팻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거칠게 캐뉼라를 넣다 보면은 좀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자, 리빌팽4 서브 큐지만 조금 가급적 깊은 층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킨을 스트레칭한 상태에서 주사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주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잘 됩니다. 좀 저항이 있다 그러면 약간 레이어가 좀 어긋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캐뉼 트위스트 해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힘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부드럽게 공간을 만들면서 주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넣을 부위는 여기지만 실제 넣는 부위는 조금 더 넓게 넣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바운더리 라인을 최대한 안 넘기는 게 좋기 때문에 아래쪽도 트리밍 해주듯이 넣어주시고 귀 앞쪽도 좀 바짝 넣어주시고요. 일단 2cc만 한번 넣어보고 미디얼 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젠틀하게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미처 골고루 못 넣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스프레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디얼 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여기서부터 어프로치 하면 좋은 점은 이 앞광대와 팔자 그리고 약간 외측에 그런 취까지 접근이 가능한데요. 원칙적으로는 레이어 2 그러니까 서브큐티니스 팻 레이어를 겨냥해서 넣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좀 깊은 층에 일부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비교적 루즈하기 때문에 접근이 좀 용이하고 또 약간의 많은 약물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덴스한 곳은 조금만 넣어도 잘 올라오지만 루스한 곳은 좀 더 많은 양을 넣어야 볼륨아이징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티어트로프는 사실 적절한 부위는 아니지만 저는 약간 깊은 층 이렇게 살짝 폴딩 해주면서 들어가면 깊은 층에 접근이 되고요. 근데 소량을 넣어주시면 티어트로프도 어느 정도 살짝 교정이 되는 효과는 있지만 너무 많이 넣지는 않도록 항상 깊은 층을 겨냥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개째 넣고 있죠. 저는 이제 얕은 층, 깊은 층 다 넣어주고 있고요. 멀티레이어 어프로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앞쪽은 어느 정도 됐지만 여기 내측과 외측의 경계 부위가 지금 많이 썬큰되어 있고 특히 동양인들은 여기가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충분히 채워주시는데 여기도 깊은 층, 얕은 층 골고루 채우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4cc를 사용한 것 같은데, 그죠? 자, 나머지 하나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는 이 네즐레벨 폴드에 할애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미 여기가 올라온 만큼 여기가 어느 정도 좀 텐션이 생기면서 좀 좋아진 게 보일 텐데, 직접적으로 또 네즐레벨 폴드를 겨냥해서 교정을 할 건데, 이분은 스킨 렉시티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레이어 2, 그러니까 슈퍼피셜 레이어에만 채우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팬닝 테크닉을 이용해서 팔자주름 위아래로 넓게 커버해 주시는 게 포인트고, 이렇게 다 넣은 후에도 너무 입은 인젝션이 잘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은 트리밍을 통해서 사후에 좀 스프레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잘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디자인 좀 지우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지금 정리하자면 1, 2, 그 다음에 2, 미들 쪽에 총 5cc가 들어갔고요. 팔자 쪽에 1, 어퍼 측 쪽에 2cc, 그 다음에 이 인터미디엇 존에 2cc, 이렇게 지금 10cc를 잘 분배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주의 포인트는 이렇게 좀 막아주시는 게 좋고요. 자, 지금 다행히 출혈도 없고 딱히 스웰링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식염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좀 살짝 스웰링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라인 부분은 한 2-3일 내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조금 꺼질 것을 환자들에게 인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역시 여기도 마취를 좀 진행할 건데요. 조금 뻐근하세요. 여기서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관자 쪽을 주사를 할 텐데 똑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자, 핀칭.
있고요. 결과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오케이, 좋네요. 한 10년